예, 여기가 다산 정약용 유적지 그리고 실학박물관 출입지입니다. 여기 보면 목민심서 서문이 있네요. 예. 목민심서는 뭐 지금으로 친다면 이제 높은 공직자분들의 행정 매뉴얼 정도, 마음가짐에 대한 책, 뭐 행정학, 행정 매뉴얼 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경세 유표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제 개혁에 대한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 선생의 대표적인 책으로 지금 목민심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그리고 지금 보시는 흠음심서,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하죠. 흠음심서는 지금으로 치면 형법에 관련된 책으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무슨 탐정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이 등장할 때 주로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명탐정 뭐 이런 걸로. 그런 게 이제 흠음심서에 연유하는 거라고. 여기 이제 보시면 정조가 정약용에게 이제 기기 도서를 주고 그와 관련된 기계를 만들으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 기계를 만들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도르래라든가 또는 톱니바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기술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그걸 보고 똑같이 만든 것이 아니고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반도체나 자동차 설계도를 대강 이렇게 보고 그와 유사한 기능을 내는 기계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건가. 거의 천재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쯤 돼서 해설가 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해설을 맡은 백순규라고 하고요. 공인받은 해설가는 아니고요. 사입입니다. 그러므로 제 의견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확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사실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유적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산, 여기도 뭐 다산 유적지, 다산 기념관에서 다산을 마치 이제 호처럼 쓰고 있는데, 사실 정약용 선생님 본인은 본인의 그 서적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 호를 다산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고 해요. 아마 이제 유배를 가 있는 지역에서 뭐 떳떳하게 나의 호를 막 이렇게 쓰면서 내비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지역에 계신 그 강진이나 그쪽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다산에 있는 선생님을 다산 선생이라고 이제 통칭해서 부른 것이 워낙에 유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마치 호인 것처럼 이제 불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라는 말은 맞지만 다산 정약용이라는 말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자, 기념관에 들어왔습니다. 뭐 정약용의 일생이 이렇게 쭉 써 있고요. 제일 큰 업적은 저도 생각하기에는 거중기와 수원 화성이 아닐까. 수원 화성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네요. 수원 화성은 축조 기간도 굉장히 예상보다 짧았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을 정확히
다 지급하고 그거를 아주 꼼꼼히 다 기록을 하셔서 대단한 또 화성 자체의 업적보다도 행정적인 업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 미래를 기다린 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의 마지막 호를 사암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암이라는 게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이 미래를 기다리는 꿈이라는 거는 다산 선생님이 나중에 자신의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을 기다린다, 뭐 이런 취지가 있겠죠. 그래서 후기에 많은 학자들이 다산 정약용에 대한 연구와 해석들에 대한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실적을 여기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정약용 선생님은 사실 그 멋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화를 많이 기르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한강이 이제 그 당시 열수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정약용 선생님은 본인의 호를 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열수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 하시면서 술 한잔 즐기시는 정도의 풍류와 멋을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술 안 마시고 열심히 공부만 하신 그런 학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굉장히 멋을 아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후손들 우리 후손들도 그 다산이 당연히 호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산 정약용, 다산 뭐 유적지, 뭐 다산관, 어디 가면 무슨 대학교마다 무슨 다산관 있죠. 인재개발원에도 다산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호를 따서 만들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만, 아이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다산은 호가 아니다 라는 게 이제 사실 많이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은 아시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니까 그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산동도 생기고 다산이라는 말을 그냥 호처럼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유당에 왔는데요. 여유당이라고 하면 사실 뭐 여유를 가져라 뭐 이런 걸로 그냥 1차적으로 초등학생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유당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겨울에 이제 개울을 건널 때 얼음이 꽉 얼었는지 살얼음이 얼었는지 이거를 잘 살피면서 건너듯이 주변을 잘 살피고 살아야 된다. 이게 여유인데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노론하고 소론의 그 극단적인 대립 정치가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정치적인 의미가 좀 있어요. 그죠? 그 여당과 야당의 그 극심한 대립, 극심한 비난, 뭐 진리가 어딨어? 뭐 하나 엮이면 그냥 다 막 죽이고, 사람 막 죽이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돌이켜보면 지금도 사실 여야 대립이 심하고, 지방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유롭게. 여기서 여유는 조심스럽게. 자, 여유당 내부는 간소합니다. 엄청 감소하고. 여기는 뭐 건물이나 뭐 이런 부분은 너무나 검소하시죠.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심서에서 밝히신 부분은 옆으로 찍을게요. 관청은 검소하되 품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나치게 화려한 관청, 뭐 호화 관청 이런 것들은 하면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품격이 떨어지고 격이 낮은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생각 자체도 굉장히 뭐 호화롭다거나 뭐 이러지 않습니다. 자찬 묘지명,
뭐 자찬 묘지명을 사실은 여러 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찬의 묘지명의 열수 정약용의 묘이다 호는 사암이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지요. 예. 자, 묘소에 왔습니다. 뭐 둘레석이라든가 멋진 뭐 문인석 이런 거 없습니다. 간략하게 이 촛대석 두 개만 이렇게 간략하게 있습니다. 묘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네, 큰형님이신 정약현 선생님이 묻혀 계신 곳이 요 건너편 등성이라고 해요. 황사영을 사위로 맞이하셨고, 황사영은 여러분들이 역사책을 좀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황사영 백서 사건의 주인공이죠. 사실 그 전에 정조 시기에도 박해가 있었어요. 그 윤지충의 그 신주 뭐 불태우는 사건 같은 거 있었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신주를 불태우고 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겠어 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대단히 이슈가 됐겠죠. 그래서 그때 처음 박해가 일어나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명령을 내리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니네 천주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 아버님 그래서 정약전하고 정약용은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자기는 천주교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됐던 거죠. 사실은 뭐 코스가 길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그래서 요 주변에 오른쪽 여기 고개 안에 넘어가면 마제성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정약종 선생님과 그 일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마제성지라고 하는데 정약종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지충 유폐 사건 이후에 천주교 좀 멀리하지 그랬더니 이제 정약종 선생님은 끝까지 천주교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부인과 가족이 모두 천주교에 몸을 담으셨죠. 그래서 모두 다 처형을 당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고향이긴 하십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천주교 멀리하라 고 하시면서 천지남으로 자리를 옮기셨다고 해요, 정약종 선생님이. 그렇지만 정약종 있는 어차피 이 동네였겠죠, 그죠? 그렇지만 위치는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옆에 마제성지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서 그 느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마제성지도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생태공원이 있어요. 팔당고를 끼고. 그리고 생태공원에서 능내역으로 돌아가는 연꽃밭을 끼고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둘레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내역에서 다산생태공원, 그 다음에 여기 여유당을 거쳐서 마제성지로 해서 다시 능내역까지 가는 코스인데 한 시간 조금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반 정도면 모두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여기 다산 유적지 주차장이나 생태공원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한 바퀴 돌아보시면 특히 좋습니다. 특히 지금 6월쯤에 연꽃이 많이 필 건데요. 여기 연꽃밭이 굉장히 큽니다. 요 인근에서 아마 제일 큰 연꽃밭이 이지 않을까. 연꽃을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사자이지만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